봅시다. 보면 지금부터 하는 게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중3 때 배우긴 합니다. 배우긴 하는데 지금 중3 때 배우는 거랑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다른 점이 뭐냐면 중3 때는 사실 어차피 모든 실수에 대해서만 보거든. 최대 최소를. 그러다 보니까 중3 때는 그래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사실 안 그려도 너는 이렇게 배웠을 거야. 아마 꼭지점에서 어차피 최대 최소가 나온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만 제대로 구하면 중학교 때는 최대 최소가 풀렸어. 그치만 고등학교 때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같이 붙다 보니까 또는 이제 뒤에 여러 가지 부등식 파트에서도 2차 부등식에서도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함수를 보든 간에 최대 최소를 따질 때는 결국엔 그래프를 그리셔야 최대 최소를 따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다시 얘기하면 중3 때는 이렇게 배워. 만약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어. 그러면 최소값은 어차피 여기 꼭지점에서 나와. 그래서 만약에 저런 애라고 했을 때 y는 2분의 1의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했을 때 이런 애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이런 식으로 풀었을 거야. 2분의 1로 묶어서 x제곱에 마이너스 4x라고 쓰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4를 쓰고 그럼 이렇게 곱하면 2를 내가 더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뒤에 2를 빼고 그 다음 k를 더하고 그럼 얘는 2분의 1에 x-2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된다. 그러니까 이 꼭지점은 뭐가 된다? 2,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된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이렇게 배웠죠. 똑같이. 그러고 나서 얘의 최소값이 즉 얘가 얘의 최대값과 같기 때문에 또 얘는 어떻게 생겼겠어? 쟤는 위로 볼록한 함수겠죠? 그치? 그럼 여기 또 꼭지점을 구할 수 있겠지? 그 꼭지점을 구해가지고 그 꼭지점의 y좌표와 이 y좌표가 동일하다 해가지고 문제를 푸셨을 거예요. 맞지? 근데 이거를 조금 달리 얘기를 하면 꼭지점을 구하는 건 구하는 건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결국 꼭지점은 결국에 축 위의 점이라고 얘기했어. 축이 이런 식으로 있고 2차 함수는 축이 결국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 축이 여기든 축이 있을 거고 그 축에서와 다시 축 위의 점 중에 2차 함수와 만나는 점을 우리 꼭지점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우리 축 어떻게 구한다고? 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구한다고요. 맞죠? 그럼 여기서 바로 구하는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 마이너스 2a 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그치? 분의 마이너스 2니까 뭐가 돼? 축이 x는 2가 돼. 그치? 얘가 축이야. 근데 꼭지점은 축 위의 점이면서 2차 함수 위의 점이야. 그 말은 내가 x는 2라는 축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나오는 게 축이에요. 다시 꼭지점이에요. 지금 x가 2잖아. 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얘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어딨니? 저기 y는 마이너스 2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3k라는 애가 있어. 얘 축을 구해보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그럼 이 축을 그냥 그대로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넣어보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3k가 나올 거고요.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3k가 나오는 거죠. 얘가 뭐라고? 이 꼭지점의 y좌표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결국 얘와 얘가 어떤 거야? 같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해됐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 이유는 이 2차 함수의 x값의 범위가 뭐 1부터 3까지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지. x값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지. 즉 그 말이 없다는 건 x는 모든 실수에서 보겠다라는 거야. 1이든 2든 3이든 4든 상관없다라는 소린 거야. x에 대한 조건이 없지. 그런데 조건이 없는 최대 최소는 중학교 때 배운다고요. 그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2차 함수를 중학교 때도 배우고 지금도 배워. 그럼 결국 학교 시험에는 중학교 때 안 배웠던 거
고등학교 때 와서 새롭게 배우는 걸 시험에 낼 거 아니야. 그러면 x가 모든 실수일 때의 최대 최소보다는 x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범위가 주어졌을 때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이해돼? 뭔 소린지?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이 문제는 중3 문제야. 그냥 걔가 한 번 더 나온 것 뿐이에요. 맞잖아. 우리 이거 중3 때 다 봤던 거잖아. 맞죠? 맞죠? 그러면 봐봐. 지금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로 보실 수 있을 거고 뭐 표현의 차이니까 614번 보면 이차함수 fx가 있는데 또는 gx가 있는데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대. 지금 이거 불이 f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봐봐, 어떤 함수가 있어. 걔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마이너스 4가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얘가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2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2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또 뭐 하면 돼? 여기서 축 구하고, 여기서 축 구한 다음에 각각을 대입했을 때 fx는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고 gx는 2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지금 x에 대한 범위가 없기 때문에. 맞죠? 맞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것도 어떤 이차 함수가 있고 뭐라 쭉 나와 있는데 뭐 f1은 2고요. 최대값이 4고요. fx 플러스 10은 0의 두실근의 합은 6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맞지? 맞지? 그래서 얘는 그냥 fx에 대입하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거는 꼭지점이 4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무슨 값이야? 최대값이지. 너네 이렇게 생긴 애는 최대값이 어디 있어? 없어. 이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지. 그럼 만약에 여기가 최대값이다 라고 찍으면 맞는 말이야? 아니야. 왜? 그 다음도 있거든. 그럼 또 내가 여기다가 최대값을 찍어. 그럼 맞는 말이야? 왜? 얘도 그 다음에 있거든. 그러니까 최대값을 찍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는 최대값이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긴 애는 여기가 최대값이고 반대로 뭐가 없어? 최소값이 없는 거죠. 맞지? 그럼 그렇다는 건 최대값이 있다는 건 어떻게 생겼다? 그래프가 윌로블록하게 생겼다. 그리고 여기가 몇이다? 4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fx 플러스 10은 0의 두실근의 합은 6이래. 그럼 내가 얘를 10을 반대로 넘겨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fx는 마이너스 10이라고 볼 수 있어. 이거 저번 시간에 내가 강조해서 얘기했었던 거야. 잘 봐. 잘 봐. y는 fx라는 애가 있어. y는 fx라는 애에다가 내가 y에다가 0을 집어넣어. 그럼 이 식이 무슨 식으로 바뀐다고? 이 식이 무슨 식으로 바뀌어? 2차 방정식으로 바뀌어. 맞아? 왜?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fx는 0이라는 애가 되는 거고 얘가 2차 방정식이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그 y에다가 0을 집어넣겠다라는 게 함수의 입장에선 뭐라고? x절편. x절편이라는 건 x축과의 교점을 의미한다고. 왜 그러느냐? x축이라는 직선을, x축이 결국 직선이죠? x축이라는 직선을 한번 내가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y는 0이라는 애가 된다고. 그래서 y는 0이라는 애와 y는 fx라는 애가 있을 때 이 둘의 교점을 찾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저번 시간에 같다라고 논다고. 그래서 fx는 0이 돼버리는 거야. 왜?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잘 봐. fx는 마이너스 10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쟤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fx는 마이너스 10이라는 저 식은, 저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y는 fx라는 애가 있어. 또 y는 마이너스 10이라는 애가 있어. y는 마이너스 10이라는 애는 xy축이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10이라는 애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y가 마이너스 10으로 이렇게 고정돼 있는 거니까. 맞니? 얘와 얘 무슨 점? 교점시킨 거야 쟤는.
맞니? 그럼 내가 fx를 이렇게 그렸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이렇게 있겠죠?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실근과 이 실근의 합이 몇이라고? 6이라고. 얘들아 잘 봐. 요 가운데 뭐가 있어? 축이 있지. 2차 함수는 축에 대해서 뭐 한다고? 대칭이라고. 그러면 내가 얘를 그냥 알파라고 놓고 얘를 베타라고 놔볼게. 그럼 이 축은 알파와 베타의 무슨 값이야? 알파 베타의 무슨 값이야? 얘는 평균 값이야. 이해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거잖아. 대칭이니까. 그러면 알파 베타 가운데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구해? 평균 어떻게 구해? 둘의 합의 절반이죠. 합이 뭐라고 나와 있어? 6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얘는 몇인 거야? 3인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은 몇인 거야? 3,4인 거야. 그럼 꼭지점이 3,4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어? y는 최고차항의 수가 뭔지 몰라. 그치만 꼭지점이 3,4니까 x-3의 제곱 플러스 4라고 쓸 수가 있어. 그럼 a 어떻게 구해? 1,2 대입해서 구하는 거죠. 이해됐니? 이해됐어? 얘를 무작정 fx가 뭐가 있을 거니까 얘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두지 마세요. 알겠죠? 2차 함수 또는 2차 방정식까지는 그나마 할 수 있을 거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둬도. 왜냐면 식이 이렇게 3개가 나온 하나, 둘, 3개가 나온 거잖아 결국에. 미지수가 3개고. 그런데 이게 어디서는 안 되냐면 일단은 우리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 기말고사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왜? 봐봐. 생각을 해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미지수 몇 개야? 3개야.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해. 그런데 3차 방정식이면 미지수가 몇 개 만들어지겠어? 4개 만들어지겠지.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해. 너네 4개짜리 연립방정식 해본 적 있어? 사실 3개짜리 연립방정식, 문자가 3개인 연립방정식도 교육과정상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가 3개짜리는 보통 문제 풀다 보면 A가 몇이다, B가 몇이다, C가 몇이다 그냥 떡하니 나와. 그래서 문자 하나가 지워지고 문자 2개짜리로 바뀌는 그런 문제들이 대다수야. 그러니까 얘도 그런데 얘로 풀 수 있겠냐는 거야. 결국에 나중에 4차는 더 심하죠. 하나가 더 생기지. 이게 그냥 무작정 이렇게 때려 넣고 푸는 게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2차 함수가 있다. 그럼 이렇게 두겠다. 그러지 말고 문제를 천천히 한번 보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시라고요. 얘는 그냥 위에 점을 하나 준 거고 최대값은 꼭지점을 준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봤더니 결국 fx는 마이너스 10이라는 애는 얘와 2차 함수와의 교점이구나. 근데 어차피 이 둘은 대칭일 거기 때문에 어에 대해서 축에 대해서 축은 두 실근의 합의 절반이 되는구나 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게 축이잖아. 근데 얘가 뭐와 흡사해? 굉장히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죠. 얘를 뭐로 나눈 거야? 2로 나눈 거야. 왜? 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얘를 사실은 증명할 때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증명을 하거든. 여기에 2a분의 b가 들어가. 완전 제곱식 바꾸면 얘를. 근데 그게 아니라 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을 반으로 나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7번부터가 이제 고등학교 때 새롭게 배우는 최대최소라고. 그럼 유형 7번 볼게요. 유형 7번에 x가 0에서 3 사이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x가 뭔가 정해진 거야. x가 정해진 거야. 그랬을 때 얘의 최대값이 4일 때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방금 아까 얘기했던 거 이런 식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결국 뭐를 그려야 된다고? 그래프를 이제는 그리셔야 된다고요. 알겠지?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풀 수 없어. 왜? 최대 최소가 꼭지점이 아닐 수도 있어. 이제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봐.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지. 그럼 축을 찍으면 마이너스 2a분의 b를 찍으면 몇이야? 1이야 1. 마이너스 2a 하면 마이너스 6 분의 b니까 1이지. 그러면 x가 1이 여기 있어. 근데 지금 x값이 0에서 3이야. 그럼 0은 1보다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에 있겠죠. 0이 이렇게. 맞지? 작은 게 왼쪽에 있는 거니까. 그럼 3은 어디 있겠어? 오른쪽에 있겠지. 근데 무턱대고 이렇게 찍는 게 아니야. 잘 봐. 1을 기준으로, 즉 축을 기준으로 결국 좌우가 대칭이잖아. 좌우가 대칭이라는 건 1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거야. 왼쪽으로 멀어지든 오른쪽으로 멀어지든 상관이 없어. 그냥 1을 기준으로 멀어지면 올라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1을 기준으로 0이 멀어 3이 멀어? 3이 더 멀지. 2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3을 더 멀게 찍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3까지만 존재하는 그래프가 완성이 된다고. 그럼 이 왼쪽 그래프는 없는 거야 얘들아. x가 0에서 3까지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잖아. 너네가 무슨 값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함수에서 무슨 값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전부 다 y 값이야 얘들아. 우리가 지금은 최대값과 최소값만 보고 있지만 2학년 때 되면 극한값이라는 걸 배우고요. 굉장히 다양한 값들을 배워 앞으로. 그런데 함수에서 어떤 값을 따지겠다는 건 전부 다 y값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y값은 크면 클수록 어디로 올라가니? 위로 올라가죠. y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위아래를 보는 거야 얘들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우린 최대값을 찾을 거야. 가장 위에 있는 점이 무슨 점이야? 3에서야.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무슨 점이야? 1에서죠. 그러니까 1에서 무슨 값일 거고? 최소값일 거고. 3에서 무슨 값일 거야? 최대값일 거야. 무슨 값이? y값이. y값은 어떻게 구해? x를 대입해서 구하는 거야. 그럼 3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k가 무슨 값이라고? 최대값이라고. 근데 그게 뭐라고? 4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니? k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그럼 최소값도 구해보자.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3. 1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6 플러스 k. 즉 k 마이너스 3이고 k가 마이너스 5니까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8이 된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연습을. 618번 한번 풀어보세요. 618번. 618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620번 한번 볼게요. 620번. 620번에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이차 함수가 저렇게 있다. 그랬을 때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앞에 문제랑 지금 문제가 다른 차이점이 뭐야? 최고치 항의 수가 미지수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경우를 나눠야 되는 거죠. A가 양수인 경우가 있을 거고 A가 음수인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럼 A가 양수라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A가 음수라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 놓고 축을 지금부터 구해볼 건데 축을 구할 때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4a잖아. 그러니까 몇이야? 축은 2로 고정인 거야 지금. 맞나요? 그러면 x값을 봤을 때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1이지? 그러니까 둘 다 2보다 어때? 왼쪽에 있는 거야. 맞죠? 그럼 마이너스 1이 2보다 더 멀잖아. 그러니까 더 멀게 찍는 거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거고 1이 여기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 그래프는 그냥 사라지는 거야. x값이 없으니까.
x값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디 점에서 어떤 점에서 가장 위에 있어? 마이너스 1에서 가장 위에 있죠. 그 다음 1에서 가장 밑에 있지. 그러니까 얘가 무슨 값일 거고 최대값일 거고 얘가 최소값일 거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내가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보면 a 플러스 4a 플러스 b가 되고 그게 몇이다? 최대값이 5다 라고 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1을 집어넣어보시면 a 마이너스 3 다시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정리해보면 5a 플러스 b가 5인 거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위에서 밑에 걸 뺄게요. 위에서 밑에 걸 빼면 b가 사라지면서 5a에서 마이너스 3a를 빼는 거니까 8a는 빼면 8이 될 거고 a는 1이 나오는 거죠. 그럼 a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b는 0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아? 됐지? 그런데 음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음수일 때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거고 1이 여기 있을 거고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아닌 부분은 그냥 지워버리라고. 헷갈리니까 괜히. 이해됐어? 그럼 그랬을 때 최대값이 여기고 최소값이 여긴 거지. 맞죠? 그러면 1을 넣었을 때가 최대값일 거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최소값일 거야. 근데 아까 방금 했던 거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얘잖아. 그러니까 5a 플러스 b가 나올 건데 그게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인 거고 1을 넣었을 때가 얘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이번에는 5인 거야. 5인 거야. 그럼 위에서 밑에 거 빼볼게요. 또 위에서 밑에 거 빼면 마이너스 8a가 될 거고 빼면 8이 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보면 b는 마이너스 1이다를 넣어보면 b는 2 이렇게 나오나요? 맞아? 그러니까 결국 둘의 합이 어때? 문제에서 둘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둘의 합이 결국 어때? 1로 동일하죠. 그러니까 답이 1인 거죠. 됐죠? 빠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도 보면 621번 볼게요. 621번. 621번이 앞에 문제들과 왜 다르냐? 왜 저기가 산이라고 돼 있느냐? 지금 가운데 x값의 다시 x의 범위가 다시 x의 개수가 뭐야? 미지수지. 그리고 x제곱의 개수는 상수죠. 그럼 x제곱의 개수 즉 a가 상수고 b가 미지수면 축이 뭐로 나와? 미지수로 나와. 최대 최소에서 축이 미지수일 때가 가장 어려운 거야. 알겠죠? 알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위로 블록일 거고 내가 축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해보시면 여기가 k가 되겠지. 그런데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3부터니까 쉽게 말하면 3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3이 여기 있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 왼쪽만 없어지면 되지. 그치?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축이 똑같이 K인데 만약에 3이 여기 있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이 왼쪽이 없어지면 이렇게가 없어지겠죠. 맞니? 그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가 같아? 다르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3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그럼 3이 왼쪽에 있다는 건 K가 큰 거야? 3이 큰 거야? K가 더 큰 거야. 오른쪽에 있는 게 항상 더 큰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크다 쪽에 이렇게 등호를 붙이는데 일단은 안 붙이고 따로 한번 볼게요. 나중에. 얘는 3이 K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3이 더 큰 거야 이번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그랬을 때 최대값이 15라고 했거든? 그럼 이 그래프에선 최대값이 어디야? 최대값이 가장 위에 있는 게 어떤 점이야? 꼭지점이죠? 그치? 그럼 K를 집어넣어보면 내가 여기다 K를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제곱이야. 그러니까 K제곱이 될 거고 그 K제곱이 15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K는 몇이다? K는 루트 15다가 되겠지. 뿔마 15인데 원래 뿔마 루트 15인데 3보다 커야 되니까. 근데 두 번째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최대값이 3에서죠.
최대값이 3에서지. 그럼 3을 한번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9 플러스 2K가 될 거고 그게 15다가 되는 거지. 맞니? 이렇게. 그럼 넘어가면 6K는 넘어갔을 때 24가 될 거고요. K는 뭐가 나와? 4가 나와. 말이 돼? 안 돼. 그러니까 답은 뭐야? 루트 15K. K는 루트 15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범위가 다시 축이 뭐기 때문에 미지수기 때문에 범위를 찍을 때 뭘 해야 된다? 축보다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를 나눠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축이 미지수일 때가 최대최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는 축이 미지수일 때가 나와요. 그래서 축이 미지수가 아니면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이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알겠죠? 2차 함수의 최대최소는 나올 수밖에 없어. 알겠지? 여태까지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에서 안 나온 적이 없어. 최대최소가. 근데 원래는 전 교육과정까지는 2차 함수의 최대최소라는 말 자체가 중학교 때 없었어. 중학교 때. 그 말 자체가 없었어. 그런 말을 고등학교 때 처음 배워. 그러니까 최대최소가 나왔던 거야. 근데 지금은 최대최소라는 말을 중3 때 배우죠. 근데 이렇게 범위가 제한돼 있는 건 안 배우지. 그러니까 뭐가 나와? 범위가 제한된 게 나올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축이 미지수일 때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고요. 알겠지?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용 8번에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에서 2일 때 거기에 대하여 함수 y는 제를 성립한다 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얘 어때? 똑같지? 그럼 내가 얘를 그냥 t로 치환을 해볼게. 그럼 y는 t제곱에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4라는 애가 될 거고요. 얘 무슨 값을 구하여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대문자 m을 쓰면 최대값이고요. 소문자 m은 최소값을 뜻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 얘가 이렇게 생긴 애고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1일 거고 그럼 만약에 t가 모든 실수를 하면 무슨 값만 존재하는 거야? 최소값만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린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공통 부분이 있다는 건 우리가 치환을 해서 푼다 라는 말은 곱셈 공식부터 계속 나왔던 말이야. 맞죠? 똑같은 게 반복돼서 나오면 걔를 치환하겠다라는 말은 계속 나왔던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어? 함수를 보고 있어. 함수에서의 치환은 항상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범위를 설정하셔야 돼요. 범위를. 알겠지? 방정식에선 상관이 없어. 방정식에서는 어차피 마지막에 근을 찾을 때 그거에 맞는 근이 나올 거기 때문에 굳이 상관은 없어요. 방정식에서는. 근데 함수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지금처럼 무턱대고 그리면 문제를 틀린다고. 그러니까 t가 어디선가부터 어딘가까지로 잘릴 거야.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존재할 거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최소값만 있을 거니까. 근데 그 범위를 꼭 설정하셔야 되는 거고 함수에서는 치환을 할 때 꼭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봐. t의 범위를 찾을 거야. 근데 t는 뭐야?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애야. 이게 결국 함수 아니야? 근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에 이것도 함수고 이것도 함수지. 근데 우리 지금 첫 번째 얘의 범위를 찾아야 되지. 얘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겼고 축이 1이네요. 근데 x가 어디서부터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야. 그럼 이렇게 생긴 거지 그래프가. 가장 위에 있는 점이 어떤 점이고?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고 가장 밑에 있는 건 1이라는 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보면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6이 될 거고요.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보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2가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는 최대값이라고 부르죠. 뭐의 최대값이야? t의 최대값이야. 얘를 최소값이라고 부르죠. 얘는 뭐의 최소값이야? t의 최소값이야. 얘들아, t의 최대값이 6이래.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t는 6보다는 작거나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최대값이 6이기 때문에. 최소값이 2래. 그러니까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졌어? t에 대한 범위가 만들어졌죠. 그래놓고 여기다가 그려보니까 t가 어디서부터? 2에서부터 6까지래.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고? 6에서고 최소값은 2에서인 거예요. 그래서 6을 집어넣으시면 6, 6에 3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니까 20이 될 거고요. 2를 집어넣어 보시면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둘을 더하시면 16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얘들아 한 번만 더 해봅시다. 624번 볼게요. 624번에 결국 얘도 y는 마이너스 2에 뭐라 쭉 나와 있어. 나와 있는데 지금 뭐가 공통이야? x제곱 마이너스 6x가 반복되는 형태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를 내가 t로 치환을 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내가 쟤를 t로 치환을 하면 저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y는 마이너스 2에 t 플러스 7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k 플러스 20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랬을 때 전개를 해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2t 제곱에 여기서 14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8에다가 4t니까 마이너스 24t가 될 거고요. 플러스 k 플러스 20이라는 애가 만들어져.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최고차에서가 마이너스이니까 위로 블록한 함수가 만들어질 거고 그게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하면 4 분의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건데 t의 범위를 찾아야 된다고. 근데 그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원래는 x의 범위에서부터 출발을 했지. 근데 지금 x의 범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없다는 건 x는 모든 실수라는 거야. 그럼 x가 모든 실수면 t도 모든 실수일까? 항상 그렇지는 않아. 뭔 소리냐면 잘 봐. 잘 봐. t가 뭐라고? t를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6x부터 시작을 한다고. 얘도 결국 함수라고. 맞지? 이 식이 함수식이잖아. t와 x에 대한. 그럼 내가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축이 3인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값은 존재해 지금? 최소값은 존재해. 그러니까 3을 대입해보면 9-18이니까 뭐가 나와? 마이너스 9가 나오지. 그러니까 t의 최소값은 뭐란 소리야? 마이너스 9란 소리야. 맞아? t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9란 소리야. 그러니까 t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9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9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6에서겠죠.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을 집어넣어 보시면 66에 36에 마이너스 72 플러스 144 플러스 k 플러스 20이 될 거고 얘 계산하면 92 플러스 k가 될 건데 그 최대값이 이래요. 어딘가에서 틀렸다 우리 지금. 뒤에 마이너스 49에 2에 98. 이걸 안 썼죠? 마이너스 98을. 여기 뒤에 마이너스 98이 있어야 되지. 얘를 빼먹었죠? 그래서 아까 했던 게 92고요. 그럼 마이너스 7 플러스 k가 되고 그게 2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k는 9다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얘 빼먹었죠? 얘 k제곱, 7의 제곱 빼먹었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함수에서 치환을 하는 과정에서는 범위를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거고 626번인데 626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천천히.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보시면
fx가 제래. 그랬을 때 y는 fx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내가 fx를 그냥 보기 편하게 t로 바꿔버리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t제곱에 플러스 4t에 플러스 5라는 애가 되는 거야. 얘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또 뭐 찾아야 돼? t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fx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fx의 범위, fx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저기 뭐가 있어? 절대값이 들어가 있지.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는 거였잖아. 왜?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x니까. 맞죠?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누는 거였으니까. 맞나요?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는 어떻게 생겼어? fx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애죠. 만약에 x가 0보다 작으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애죠. 그럼 둘 다 해보시면 얘는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으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거든. 이 왼쪽엔 존재하지 않는 애들이야. 양수 쪽만 있는 애들이야. 얘 같은 건 반대로 음수 쪽만 있는 애들이죠. 그랬을 때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얘가 지금 축이 몇이니? 축이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리고 0 넣었을 때 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축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가 대충 그리면 이렇게 생긴 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쪽만 보겠다고? 양수 쪽만 보겠다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애인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괜찮아? 한 번 더. 얘는 축이 몇이야? 2분의 1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축이 2분의 1이라는 건 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어디 쪽만 보겠다? 음수 쪽만 보겠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이 두 개를 지금부터 연결시켜 볼게요. 왜? 음수 쪽에선 얘고 양수 쪽에선 얘인 거야. 그럼 fx는 근데 모든 실수 전체를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둘을 이어 붙이는 거야. 그럼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야?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 0, 마이너스 1에서 둘 다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서 음수 쪽에선 이렇게, 양수 쪽에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fx인 거야. 그럼 fx는 무슨 값만 존재해? 최소값만 존재하죠. 그리고 그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거고요. 그러니까 fx는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즉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럼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아래로 볼록할 거고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우린 t값은 어디서부터라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라고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1, 마이너스 4, 플러스 5가 될 거고 얘는 2가 되는 거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2차 함수는 그냥 어려워. 너는 함수라는 말 자체가 그냥 어렵잖아. 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하기 싫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가. 알겠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2차 함수에서 나오는 가장 어려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이제 조금 더 변형돼서 나오는 게 2차 부등식이라는 애고요. 뒤에서 배우는. 알겠지?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중간고사를 잘 치르면 기말고사를 잘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가지고 결국 3, 4차 방정식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여러 가지 부등식 표현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단원과 4단원은 경우의 수랑 행렬인데 경우의 수랑 행렬은 사실은 뭐 앞에 거랑은 연관이 막 그렇게까지 크진 않고 그냥 모두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
많이 공부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잘 볼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건 경우의 수랑 행렬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애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기말고사에서도 핵심은 이제 2차 부등식과 3, 4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그거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잘하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2차 함수를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기말고사까지 가야 되니까 결국에.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형 9번에 완전 제곱식을 포함한 뭐라 쭉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XY가 실수지. XY가 실수라는 건 결국 XY가 모든 실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실수라는 건 그냥 어떤 것든 상관없다라는 거야. XY가 실수다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얘의 최소값을 구해보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뭐 완전 제곱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유형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X 따로 Y 따로 보는 거야. X 따로 Y 따로 봐보면 2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애가 있고 Y제곱 플러스 6Y라는 애가 있고 마지막에 16이라는 애가 있는 거야. 얘네 세 개를 더해서 최소값을 만들어낼 거야. 그럼 얘는 변하는 수야 안 변하는 수야? 안 변하는 수야. 얘는 변해 안 변해? 변해. Y값이 뭐냐에 따라서 변해. 얘는 X값이 뭐냐에 따라서 변해. 그럼 결론적으로 얘와 얘를 더해서 최소일 거야. 근데 얘는 안 변하고 얘와 얘가 변해. 그럼 뭘 찾으면 돼? 얘가 최소고 얘가 최소고 걔네들을 더한 게 전체 최소값이겠죠. 무슨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어차피 XY가 뭔가 관계성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 따로인데 얘는 안 변해. 그러니까 각각이 최소면 최소 더하기 최소면 최소가 될 거 아니야 전체가. 그거요. 그럼 얘는 최소값 어떻게 구한다고? 지금 XY의 범위 있어 없어? 없어. 없으면 결국 최소값은 어디일 거야? 꼭지점일 거야. 꼭지점은 어떻게 구해? 축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몇이니? 1이죠. 1, 1을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 된다고 바로 나오잖아. 알겠지? 이거 완전 제곱식 바꾸지 말라고요 제발 좀. 알겠죠? 수많은 답지들을 보면 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놓고 있거든? 그러지 마 제발 좀. 알겠죠? 알겠죠? 그럼 두 번째 얘는 축이 몇이야?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9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결국 뭐하모?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9 더하면 마이너스 11에다가 16을 더하니까 5가 답이야. 얘를 제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라고 해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무턱대고 쓰지 말라고요 제발. 알겠죠? 알겠죠? 최대 최소 구할 때 완전 제곱식으로 구하는 건 1학년 때 끝이에요. 중3 때 끝이에요. 알겠죠? 고등학교 때 와서는 축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29번 같은 것도 그냥 문자가 3개인 것뿐이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라고 쓰면 돼? X 따로, Y 따로, Z 따로, 상수 따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최소값을 구해서 더해주시면 답이다 라는 거고 630번 보면 또 뭐가 나와 있어? X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X의 Y 플러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치환하는 거죠? 그치? 우리 많이 봤던 거야. 방금도 봤던 거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를 내가 T로 치환을 해보면 치환을 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고? 범위가 중요하고 그 범위를 먼저 구해볼게요. T는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애고요. 그럼 얘의 최소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되고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을 내가 구해보면 이 점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보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 그러니까 t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그 말은 뭐야? t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럼 얘 보자. 얘 보면 t제곱에 마이너스 2ty에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k라는 애가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잘 봐. 지금 요렇게 우리가 식을 쓰면 이 식 안에는 t도 있고 y도 있지. 맞죠? 근데 우린 최소값이 5라는 걸 구해야 되잖아. 최소값이 5라는 걸 구해야 되잖아. 그럼 얘에 대한 그래프를 결국 그려야 되거든?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미지수가 두 개나 있는데. 얘들아, 미지수가 두 개나 있는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봐봐. 미지수가 한 개만 있으면 우린 여태까지 함수를 그려왔어. 근데 지금 몇 개 있어? 두 개 있지? 그러면 뭘 하면 되냐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 본인이 원하는 걸로. 골라서 걔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야. 근데 내가 t랑 y 중에 t를 미지수로 볼 거야. 또는 y를 미지수로 볼 거야. 그 말이 뭔 소리야? t를 미지수로 보면 y를 상수 취급하겠다는 거야. y를 미지수로 보면 t를 상수 취급하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t를 기준으로 볼 거면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그릴 수 있고, 왜? t에 대한 2차식이니까. 그럼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지.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분의 b. b가 요만큼인 거야. t에 붙어있는 거. 그러니까 축이 뭐가 나와? y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t가 몇부터야? 마이너스 4분의 1부터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4분의 1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이렇게 있으면 최소값은 여기일 거고 y를 집어넣었을 때일 거고, 최소값이 다시 마이너스 4분의 1이 이렇게 있으면 최소값이 여기겠죠. 그래서 그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야. 이해됐어? 뭔 소린지 이해됐니? 그럼 잘 봐. 만약에 t의 값이 여기 있다면, 만약에 y 값이 이렇게 있다면 y를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첫 번째, y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면 y를 집어넣었을 때 t에다가 집어넣는 거겠죠? 집어넣으면 y제곱에 마이너스 2y제곱에 플러스 2y제곱에 마이너스 8y 플러스 k가 될 거고, 그럼 지우고 지우면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k가 최소값이 되고 그게 곧 5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y가 4분의 1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면 최소값이 어디 있을 거고? 여기서 만들어질 거고, 마이너스 4분의 1을 t값에다가 집어넣어보면 16분의 1에 플러스 8분의 1 y에 8분의 1 y에 그렇죠? 플러스 2y제곱에 마이너스 8y에 플러스 k가 5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지? 맞지? 그럼 이거 정리해보면 2y제곱에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60,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이 숫자가? 63y에 플러스 16분의 1 플러스 k가 5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거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건데 얘가 지금 풀려?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k는 5래. 근데 k 값을 갑자기 뜬금없이 구하래. 문제가 풀려? 또 얘가 5래. 얘가 5래. 문제가 풀려? 얘들아, 여기서 어떻게 풀까? 여기서 어떻게 풀면 k 값을 구하든 뭐 y 값을 구하든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어떻게 풀면? 여기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잘 봐. 실수 y에 대하여 최소값이 5래. 근데 그 실수 y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클 수도 있고요. 실수 y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을 수 있어. 근데 이 값이 y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값이고 y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으면 얘잖아. 그러면 y가 실수에 대해서 최소값이 5라고 돼 있는데 y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값이 바뀌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거든? 또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얘는 5야. 얘도 5야. 그럼 이 두 개는 어떨 거야? 같을 거야.
괜찮니? 그렇게 해서 푸시는 거예요. 같다라고 놓고 그럼 K가 지워질 거고 그럼 그때 Y 값이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푸시는 건데 사실 미지수가 두 개인 함수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미지수를 하나로 보고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이 과정이 1학년 과정은 아니에요. 1학년 과정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굳이 이 문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상이어서 책에 있어서 풀어는 드렸는데 이 다음 과정이나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교육과정상에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냥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이 정도까지만 보세요. 했나요? 이 정도까지만 보시고 여기선 더 이상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이 매끄럽지가 않아서 최소값이 오다.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T에 2에 따로 없네요. 인수분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딱 하고 문제 푸실 때도 굳이 630번은 안 푸셔도 될 것 같아요.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는 내용들이 많아서 T로 T제곱 마이너스 2ty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따로 없어서. 그 다음 봅시다. 유형 10번. 유형 10번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식의 최대최소라고 돼 있는데 631번에 x-y 플러스 4는 0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의 최소값을 구하래. 우리 이런 거 앞에서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에서 한번 보긴 했거든? 앞에서 이런 거 어떻게 보는 거였어? y를 넘기면 y는 x 플러스 4가 되죠? 그치?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어떤 식이 만들어져?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4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4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이거 쭉 전개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들어지겠지? 그치? x에 대한 2차식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지금 x의 범위 없지? 그럼 거기서의 최소값은 뭐야? 결국 꼭지점이겠죠. 그렇게 해서 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크게 똑같은 거여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635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635번. 635번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볼까요? 볼게요. 보시면 지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그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건 얘가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안 되다 보니까 알파 베타에 대한 뭐를 쓰는 거야?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a 플러스 6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전개하시면. 다음 두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는 애가 만들어질 거야. 근데 우린 지금 얘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얘는 전개해보시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라는 애가 만들어지고요. 그거를 내가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를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 될 거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2a 플러스 6 될 거고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럼 얘를 정리해보시면 어떻게 된다? a제곱에 플러스 a에 더하면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 무슨 값? 최소값. a의 범위 있어 없어 지금? 없어. 그러니까 뭐야? 꼭지점에서 일 거야. 해서 끝인 거죠. 그래서 축을 구하셔서 대입해 주시면 끝입니다. 됐죠? 됐죠? 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그래서 지금 분모가 4분의 1가 만들어진 거예요.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636번에
P는 x, y인데 그 x, y라는 점이 두 점 A, B를 연결한 선분 A, B 위에 있대. 선분 A, B 위에. 너네 중3 때 1차 함수에 대해서 배우죠? 그치? 그리고 그 1차 함수는 직선의 형태일 거고 그 직선에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1차 함수 구하는 것도 배우지. 기울기 배우지. 맞죠? 그러면 내가 한번 점을 찍어볼게. 1,1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4,-5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 둘을 연결한 선분 위에 P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 맞지? P가 x, y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럼 그랬을 때 결국 xy의 관계식을 구해야 얘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P는 이 선분 위의 점인 거고 이 선분에 대한 함수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를 구하면 1에서 4니까 3분의 맞죠? 1에서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6 그렇게 되겠네요. 그럼 기울기가 몇이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와. 맞지? 너네 이거 어떻게 했어? y는 이 함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b 이렇게 뒀을 거예요. 그 다음에 1,1을 지날 거니까 1,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이렇게 1,1을. 그럼 b는 몇이 나와? 3이 나와. 그럼 결론적으로 저 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애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다고? x, y가 있다고. 그럼 그 x, y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성립을 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런 식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그럼 거기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2x 제곱에 마이너스에 y가 지금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여기다 그대로 쓸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제곱일 거고. 얘를 제곱하시면 4x 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플러스 9가 될 거고. 그럼 빼시면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12x에 마이너스 9가 만들어지겠다. 근데 얘가 어디로 볼록한 거고? 위로 볼록한 거고. 축이 몇이고?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축이 3일 거고요. 3을 내가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36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그러면 답이 9겠다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x의 범위도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왜 범위를 판단해야 되느냐? 지금 x, y가 즉 x 값이 얘를 연결한 선분 위의 점인 거잖아. 그래서 x가 1에서 4 사이여야 돼요. 알겠죠? x가 1과 4를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이 만약에 5였어. 그럼 5를 넣으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범위까지 한 번 더 판단을 해주셔서 9가 맞다라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만약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1이 여기 있을 거고 4가 여기 있을 거니까 최소값은 1에서 만들어지겠죠. 맞지?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됐나요? 됐고 마지막입니다. 얘들아 좀만 정신 차리자. 마지막입니다. 유형 11번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활용 문제는 결국 뭐를 작성하면 된다? 식을 작성하면 된다. 근데 그 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미지수 설정이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걸 볼게. 2차 함수가 다음처럼 나와 있고 그 위에 D랑 C라는 점을 찍고 뭐 A, B, C, D라는 직사각형을 찾았대. 근데 직사각형에 뭘 구하래? 둘레를 구하래. 직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더한 다음에 2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라는 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거야. 그럼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볼게.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생겼어? 얘지. 세로의 길이를 볼게. 얘죠. 이 둘을 구해야 돼. 그럼 지금부터 이 둘을 구하기 위해서 미지수 설정을 해야 돼. 그럼 그 미지수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2차 함수 안에 내접한다 그러거든 얘를. 2차 함수 안에 내접하는 뭔가의 도형이 나오면 그 2차 함수의 축을 기준으로 한쪽을 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반대쪽도 같을 거니까. 그래서 미지수를 설정할 때 얘를 x로 두는 거야. 얘를. 그럼 요 좌표가 x가 되겠지. 이 길이를 x라고 뒀기 때문에. 그럼 요 좌표는 x를 쭉 올린 거니까 대입한 거야. 뭐가 나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 나오는 거야. 그럼 요 길이가 x고 요 길이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겠죠? 맞니? 근데 요런 짧은 게 총 몇 개 있고 4개 있고 긴 게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러니까 짧은 게 4개 있으니까 4x고요. 긴 게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이에요. 그 한 번 더 정리하면 결국 둘레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이 된다. 라는 거고 얘는 위로 볼록일 거고요.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1일 거고요. 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6이니까 8이 된다 해서 답이 8인 거야. 이해됐어?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지금 이차함수에 내접한 모양이 추가로는 없네요. 그냥 다시 또 앞으로 돌아왔어 그러면. 639번 볼게. 639번에 얘를 식을 작성해야 되는데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보시면 과일 가게에서 귤 한 개의 가격이 300원일 때 하루에 100개씩 팔린다. 귤 한 개의 가격을 X1만큼 내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지수를 줬잖아. 미지수를 준 거는 쉬운 문제야. 근호야 정신 차리고. 미지수를 줬잖아. 지금 뭔지. 그럼 봐봐. 원래 가격이 300원이야. 근데 그 300원에서 X만큼 내리겠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하겠다는 거지. 얘가 가격인 거죠. 두 번째, 100개씩 팔리는데 하루 판매량이 X개가 증가한대. 그러니까 몇 개 팔린다는 거야? 100 플러스 X개가 팔린다는 거지. 그치? 그랬을 때의 뭐를? 판매액을 보래. 판매액은 얘들아 내가 100원짜리 100개 팔면 만원인 거지. 어떻게 구해 그거? 100 곱하기 100 하는 거죠. 얘가 가격이고요. 얘가 판매되는 개수야. 둘 어떻게 하면? 곱한 게 판매액인 거지. 맞죠? 그럼 곱해보시면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100 플러스 300이어서 플러스 200x에 플러스 3만이 나오고요. 이렇게 얘 무슨 값을 구해라? 최대값을 구해라. 어디일 거야? 결국 축일 거야. 맞나요? 결국 축일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100이 되는 거고요. 100을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만 플러스 2만 플러스 3만 해서 최대값은 4만 원인 거고요. 그때 한 개의 가격을 찾아보래. 그럼 x가 100일 때일 거니까 100을 집어넣으시면 한 개의 가격은 200원일 때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642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642번 보고 얘들아 앞서 얘기를 했지만 오늘 642번까지 보면은 시간이 좀 남을 거예요. 시간이 좀 남을 거니까 2차 함수 오늘 배운 거 어려웠어. 그래서 오늘 배운 거 다시 한 번씩 쭉 푸시고 모르는 거 질문들 하시고 여쭙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에서 몰랐던 것들도 질문 좀 하시고 알겠죠?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중간고사 기출을 한번 볼 거니까 그리고 중간고사 기출을 보고 본인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 정도 점수면 학교에서 몇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잘 보셨으면 그냥 본인이 공부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못 봤으면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본인이 본인 딴에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으면 어딘가에서 방법이 틀린 거고요. 지금 공부하는 방식이 틀린 거고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클 때가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상황들은 그냥 앞으로 해결책이 뻔해. 그러니까 잘 봤으면 잘 본 대로 그냥 본인이 하던 대로 공부하면 되는 거고 본인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나왔으면 공부 방식에서 틀린 걸 찾으면 돼.
그래서 그걸 고쳐나가면 돼.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본인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보기엔 열심히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봤을 때 그냥 열심히 안 한 거야, 공부를. 근데 본인은 열심히 했대. 그게 가장 큰 문제야. 알죠? 고등학교 때는 본인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판단하는 걸 들으세요. 그냥 우기지 말고. 알겠죠? 알겠죠? 그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 거니까 뭐 학원에서 상담을 하든 아니 뭐 내가 학원 끝나고 전화를 하든 내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학원 끝나고 전화를 하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을 할 거니까 다음 주에는 시험을 보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나서는 중간고사 범위를 한 번 더 복습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은 이제 본인이 빈 부분이 어디에서 있는지 빠르게 체크하셔서 그 빈 부분만 메꾼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은 마지막 개념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풀이 정리, 문제풀이, 마지막 문제풀이니까 열심히들 하세요. 알겠죠? 그렇죠? 부터 봅시다. 642번에 빗변 AC 위에 한 점 D를 찍었고 그랬을 때 DEBF의 넓이가 최대일 때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지금은 뭘 구해야 돼? 얘 넓이를 구하는 거야. 너네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하죠. 그치? 그럼 내가 가로를 X라고 한번 둬볼게. 그럼 세로를 Y라고 한번 둬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 곱하기 Y야. 너 근데 X 곱하기 Y의 최대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문자가 두 개가 있으면 안 돼. 지금처럼. 문자가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X를 Y로 표현하든 Y를 X로 표현하든 둘 중 하나를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잘 봐. 지금 전체가 큰 직각삼각형이 있죠. 그 안에 작은 직각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너네가 앞으로 큰 직각삼각형 안에 작은 직각삼각형이 들어가 있으면 닮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은 닮음이야. 근데 큰 직각삼각형이 밑변 대 윗변, 다시 가로 세로가 몇 대 몇이야? 1대 2지. 그럼 얘도 몇 대 몇인 거야? 1대 2인 거야. 근데 그 2에 해당하는 길이가 몇이야? y죠. 그럼 얘는 몇이겠어? 2분의 y겠죠. 맞아? 1대 2여야 되니까 반 나눈 거잖아. 그러면 x 플러스 2y가 몇인 거야? 2분의 y가 몇인 거야? 10인 거야. 그러니까 x는 몇인 거야? 10 마이너스 2분의 y인 거야. x가 y로 표현이 됐죠. 집어넣으시면 끝입니다.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y 제곱 플러스 10y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럼 여기서 축 구하시면 y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1이니까 1분의 10이니까 10 y는 10. 그럼 10 집어넣어 보시면 100에 마이너스 50 플러스 100이니까 50이 답일 거고요. 넓이의 최대값은. 근데 우린 그때 둘레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y가 10이야. 그 다음 10 넣으면 x는 5야. 그러니까 이 길이가 5고요. 이 길이가 10이에요. 둘레는 30이 되는 거죠. 맞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앞서서 계속 얘기했었던 것처럼 오늘 배웠던 것 쭉 한번 복습해 보시고 숙제에서 몰랐던 거 있으면 질문들 하시고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